2023년 8월 6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이 역사 1. 한민족의 영원 역사 6. 대규모 지진 조선 지진. 오늘 이 시간은 조선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진, 지각의 내부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 지각의 탄성과 파동에 의해 지각이 유동하는 현상.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지진 피해 관련 기록. 일대 태조 연평균 0.83에 2대 정종 연평균 1회 3대 태종 연평균 1.94회 4대 세종 연평균 4.09회 5대 문종 연평균 2회 6대 단종 연평균 7회 7대 세조 연평균 1.53회 8대 예종 연평균 1회 9대 성종 연평균 0.76회 10대 연산 연평균 2.33회 11대 중종 연평균 8.15회 12대 인종 연평균 1회 13대 명종 연평균 13.22회 14 선조 연평균 1.75회 15 강해 연평균 1.73회 16대 인조 연평균 2.07회 17대 효종 연평균 2.8회 18대 현종 연평균 8.64회 19대 숙종 연평균 3.41회 20대 경종 연평균 3.15회 21대 영조 연평균 1.05회 22대 정조 연평균 1788년 정조 8년 2월 7일 개해 1번째 기사 지진이 일이 나다 이후 지진 기록이 급감합니다. 23대 순조 연평균 0.1117 24 헌종 0.13 24 철종 0 25 고종 0.25 27 순종 계산 그냥 거의 제로입니다. 30 31 3.3이네 0.33 0.33 34의 1 3 뭐 계산 0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정조는 한 번 34년 제6기간 동안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 지역을 표현하는 화 지명 세종지리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한반도 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지명을 보면 화자라는 지명이 신라시대 때 화자라는 이름으로 된 지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강현 신라지명 경상남북도. 이 경상남도가 지진 발생 다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경상남북도는 지진 다발 지역이 아닙니다.
3. 지진 지역을 표현하는 화명, 불구덩이와 불화자 위에 앉아있는 신라의 지명, 신라의 지명, 불구덩이에 앉아있는 신라의 지명, 앉아있는 신라 지명, 경상남북도, 안강현, 신라시 때 비화하현, 화자, 자이현, 신라 때 노사화현, 밀양도부, 신라 추하군, 울산군, 신라 구라하촌, 흥해군, 신라 태하군, 대구군, 신라 달구하현, 수성군, 신라 위하군, 해안현, 신라 치하하현, 기장현, 창녕현, 비자하군, 언양현, 거지하현, 기장, 갑하하량곡현, 영산현, 서하현, 현풍현, 추량하현, 임하현, 고굴하하현, 신라 절하하군, 수동현, 신라 사동하현, 신영현, 사정하현, 진보현, 신라 칠파하현, 비안영, 신라 아하옥현, 청리영, 신라 음리화현, 하현영, 신라 설하현, 야로, 신라 적하현. 이 신라에 경상도 지명에 다 하자를 붙여놨습니다. 이 하자는 지진 다발 지역에 불구덩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한반도의 경상도는 지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의 경상도 한반도에 있는 지명은 대륙에 있는 지명이지 한반도의 지명이 아니라는 뜻이며, 곧 신라에 있는 지명은 있어도, 세종실록지리 지명이 있어도 그 역사적 사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하고 맞는 지역은 다 대륙에 있습니다. 이 지역, 지진 다발 지역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지진은 최소 피해를 준 지진으로 조선은 크고 잦은 기록이 대략 수천에 기록될 정도로 지진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것으로, 주로 중생대 노년화된 화강암으로 집안이 대단히 안정화되어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형인 현 한반도 지질구조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지진 현상이며, 조선이 대륙에 있어야만 가능한 지진 현상입니다. 4. 정조 1776년 1800년 사이에 지진 횟수의 급감과 사라지는 항충 피해 기록.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항충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곧 정조 1776년과 1800년 사이에 지진 횟수 기록도 급감을 하고, 사라지는 대륙의 전형적인 대륙자의 대재 항충 피해도 기록도 싹 사라집니다. 곧 이때부터 조선이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 천문 간촉 기록 등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조작되고 왜곡하고 교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권, 국가적 이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서는 일제가 검열하고 교정하였기 때문에 어느 역사서에도 조선이 대륙에서 반도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 지진 횟수 급감과 사라지는 항충 피해를 기록을 보면 분명히 엄청난 변고가 생겼습니다. 이 정조 1776년과 1800 요 사이에 조선에는 엄청나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서는 일제가 검열하고 교정하였기 때문에 어느 역사서에도 조선이 대륙에서 반도에서 이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주했던 걸 추정할 수 있는 그 자연 기록, 자연재해 기록인 지진과 항충 피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진 피해가 횟수가 급감하고
항충피해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형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한 자리에 계속 지형에 있었으면 피해 기록이 큰 차이가 있지 않고 거의 다 비슷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왕조 실록 지진 항충 기록이 조선의 대륙에서 반도 이주 연재를 추정하여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도 18대, 19대, 20대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전년해나 전년 왕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항충 피해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2대 정조 때 1984년, 81년, 84년, 81년 이후로는 항충 기록이 사라지고 84년 이후로는 지진 기록이 급감합니다. 곧 순조 23, 24, 25, 26, 27대 이 임금 때에는 없습니다. 그냥 지진 기록도 없고 항충 기록도 없습니다. 곧 이 시대 22대와 23대는 너무나 큰 자연재해 현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곧 이때 어마어마한 대규모 이동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 이동한 것은 급격하게 다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하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5. 기상 전문가의 또 다른 증명. 이것은 앞서 항충편에서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제야 사학자들 중 21년 동안 기상청에서 근무한 기상관측 전문가 정영석 씨는 기상학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삼국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참가 거짓의 역사 1, 2 청로루라는 저서를 통해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먼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삼국시대 기록을 살펴보자. 삼국사기에는 신라 파사항 29년에 홍수로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십도로 사신을 보내 정부의 양국을 풀어 구제하였고로 기록되어 있다. 파사왕 29년은 서기로 108년, 바로 이 해는 백제 기류왕 32년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엉뚱하게도 백제에서는 봄, 여름에 가뭄이 있고 홍련이 들고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같은 해 같은 계절에 둘 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신라 쪽은 홍수 때문이라 하고 백제는 가뭄 때문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한반도에 삼국이 있다고 할 때 신라 지역인 경상도와 강원도는 홍수로 난리가 났고 백제 지역인 전라도, 충청도는 경기도는 약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민심이 흉흉했다는 것이다. 정영석 씨는 이 기록은 한반도의 기상원칙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지구 자전원칙상 전항력을 볼 때 북반구에서는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식. 따라서 한반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대륙에서 이동한 습기가 많고 규모가 큰 저기압이 항해를 건너오는 도중에 바다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일단 백제 땅을 껑충 뛰어넘은 뒤 경상도와 강원도 땅에서 포화 상태가 된 수증기 에너지를 뿌릴 때 신라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같은 시기 6개월 동안 안을 긴 가뭄을 일으킨 큰 고기압 덩어리는 한반도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인 가뭄 현상을 일으키는 공기 덩어리는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의 반경을 유지하며 요지부동이거나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린 특성이 있다. 기상학 용어로는 플로킹 기단이라고 하는데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공기덩어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범위가 크고 넓다. 즉 백제뿐 아니라 홍수 상황에 있는 신라와 고구려까지 가뭄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공기의 흐름으로 볼 때 백제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나고 신라 지역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면 억지 춘향으로나마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은 기상학상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기록은 기록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삼국의 위치가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삼국의 기후현상이 현 한반도 쪽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기상 증거는 더 많이 나타난다. 다음 기록을 보자. 신라 벌유황 9년 서기 192년 여름 4월에 서울에 눈이 3자나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 눌지양 41년 서기 457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포리를 헤쳤다. 삼국사기. 백제 기루왕 23년 서기 99년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콩을 죽였다. 삼국사기. 먼저 여름 4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양력 5월 6일 입하가 지난 때이다. 한반도의 신라 지역은 대체로 12월 하순을 전후해 첫눈이 내리고 늦어도 3월 초순이면 눈이 그치는 곳이다. 또 지금의 경주는 3,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눈이 내릴 수 있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벌휴왕 왕 9년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세자 76cm 추정 세자나 내려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면 보통의 기상이변이 아니다. 옛날 제왕들은 때 아닌 계절에 눈이나 서리가 내려서 곡식을 해치는 일이 생기면 정사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판결한 죄인을 다시 심사하거나 가벼운 죄인은 석방하는 듯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사서에서도 기상이변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다. 문제는 신라에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면 홍수 때의 공기이동처럼 백제 땅에도 더 많은 물이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백제의 기상현상은 신라 지역보다 대개 1개월 이상 빨리 내리고 또한 경주보다는 늦게까지 내리게 된다. 그런데 백제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아예 기록이 누락됐거나 실제로 신라와는 강력이 달라 백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일 게다. 서리 현상은 더욱 그렇다. 눈의 경우 간혹 한반도 백제에 많이 내리고 신라에 적게 내릴 수는 있어도 서리는 그렇지 않다. 대륙에서 찬 공기가 이동해와 한반도에서 그 성질을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리는 신라 따로 백제 따로 구분해서 내리지 않는다. 특히 곡식을 해칠 정도의 무서운 서리는 더 그렇다. 따라서 곡식을 망가뜨릴 정도의 서리가 백제 지역에 내렸다면 경상도와 강원도 산악지방에 서리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 0%에 가깝다. 그러나 백제에 피해를 준 서리가 신라에는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신라에게 피해를 준 서리는 백제 기록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삼국이 한반도에서 인접해 있지 않다는 증거다. 곧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토암산이 하산 활동했다. 정영숙 씨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신라국에 하산 폭발과 하산 활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는 지진 기록만 있을 뿐이고 하산 기록만큼은 신라가 유일하다. 그 기록을 검토해보자. 신라 진평원 31년 서기 509년 봄 3월에 모지약산 땅에 탔다. 구덩이 너비가 4보, 길이가 8보, 깊이가 5척이나 되었고 10월 15일에 꺼졌다. 신라 무열왕 4년 서기 657년 가을 7월에 동학 토암산에 땅이 타서 3년 만에 꺼졌다. 국내 사학자들은 모지약산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했고 토암산은 현재 그대로 경주에 있는 산으로 보았다. 또 토암산의 하산 활동에 대해 일부 사학자는 LNG나 LPG의 천연가스 폭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 화석연료가 생기는 층이 경주 일대에 있어야 하는데 세계 지질학적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는 석탄 이외에는 화석연료가 없는 지층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또 만약에 경주 토암산에서 천연가스가 3년 동안 뿜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발 750m의 평범한 하강암석으로 이루어진 경주 토암산은 천연가스가 나올 수도 있는 산도 아니고 더더욱 화산 폭발에 의한
휴하산도 아니다.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토질과 석질의 산인 것이다. 정영석 씨는 이 때문에 토암산 일대를 이 잡듯이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고 말한다. 포항에서 기상대에 3년간 근무를 하면서 경주를 포함해 인근의 지형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산 활동은커녕 천연가스 폭발 같은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경주 일대 지형과 지세는 지금도 눈 감고 훤하게 알고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은 분명히 토암산이 하산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하산 활동에는 판을 가는데 실 가듯이 지진이 따라 붙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열왕 때 토암산이 불기둥 뿜기 2041년 전인 실성한 15년 서기 416년에 토암산이 무너져 샘물이 솟았고 밀기둥의 높이가 3장이나 되었다는 기록과 186년 전 자비왕 14년 서기 471년에는 신라가 서울 땅이 갈라져 동서남북 넓이가 20장이나 되는 대규모 강진이 있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토암산은 하산 활동을 하기 전에 전주곡으로 지진 현상까지 보여주었던 것이다. 으이씨, 뭐랬어. 그렇다면 진짜 토암산은 어디에 있을까? 정영석 씨는 중국 안희성 소시 합비라는 곳에 있는 함산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토암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단다 말한다. 곧 합비가 신라의 경주라는 뜻입니다. 하산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활하산일 때에는 토암산이 되지만 요즘 말하는 휴화산일 때에는 토하지 않기 때문에 함산으로 이름을 바뀌었을 것. 실제로 중국 대륙의 시형지리 지인 중국지에 의하면 함산은 하산 활동을 한 적이 있는 휴하산이고 그 인근의 합비 지역은 하산 활동의 여파로 토질이 좋아 작물이 잘 자란다고 되었습니다. 경주에 토함산이 있는데 대륙에 함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산이 중국지에서 기록에 의하면 하산 활동을 한 적이 있는 휴하산, 지금은 하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곧 토함산이 하산 활동에는 토함산이라고 했고 하지 않을 때는 함산이라고 했으니 이 지명 경주의 토함산에서 불을 뿜었다고는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토함산의 이름 자체가 토함산, 함산이 토해냈다. 경주의 토함산, 곧 이 토함산에 있는 이곳이 바로 경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서에 있는 사실을 갖다 이렇게 조사하면 다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토함산이 있고 중국에도 또 토함산이 있고 똑같습니다. 그 기록. 우리가 지금은 경도 한성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성도 중국에 한성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북한산이 있고 한산이 있고 한강이 있고 한수가 다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없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한반도 위치랑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6.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륙의 자연현상 해마다 3, 4회씩 반복되는 지진. 이 평안도는 여러 달 가뭄이 들었는데 그의 지역은 여러 달 비가 계속되었다. 3. 대동강물이 5, 6월에 풀렸다. 9, 10월에 대동강이 얼었다. 4. 대동강이 5, 6월에 풀리고 9, 10월에 풀렸다는 것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동강이 있는 지역. 한반도의 그 대동강, 한마는 대동강 하는 그 대동강이 아닙니다. 4. 9월이면 모든 국방의 중심이 평안도 함길 뚫어온 게 아마 9월이면
가을 초엽도 안 했지 않습니까? 가을초도 안 됐는데 벌써 평안도 함길도로 옮겨갑니다. 평안도 함길도 아주 추운 지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땅이 얼어붙고 강이 얼어붙으니까 이제 위에 북방 기머민족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약탈하러. 그때 이제 막으로 국경선, 말장성 지키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일식을 하였는데 각도마다 일식의 모양을 그려오게 하였다. 한반도면 뭐하러 각도마다 일식의 모양을 그려오게 합니까? 다 모양이 똑같은데. 중국은 대륙이 그러니까 각도마다 일식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도마다 일식의 모양을 그려오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일식의 모양이 같음, 지역이 작았던 한반도 지역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록이 너무도 많습니다. 결론, 대륙조선은 조선 22대 아까 말씀한 이 시대 사이에 옮겨온 것이 확실합니다. 곧 정조 시대 1781년서부터 84년부터 이주가 처음 시작됐고 한꺼번에 다 그때 한반도로 한꺼번에 이동해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왕에서부터 또 차례차례 또 이동해 왔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대규모로 이동해 갖고 와서 한꺼번에 정착을 했는지 한반도의 대륙에서 그것은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모든 역사서가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본하고 어떤 협상을 해갖고서 우리나라 역사서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세종실록 시리즈를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에서 검열 고정하여 1937년 일제수화 12년에 원본은 일제가 가지고 가고 원본 아닌 교정된 세종실록 시리즈를 새로 편찬한 것은 바로 한민족이 대륙에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선은 유난히 개국의 시조인 왕에게나 붙이는 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조는 개국, 조는 조선왕조실록에 공이 있는 임금은 조를 붙이고 덕이 있는 임금은 종을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세우는 공이 있다던가 외적을 막아냈던가 오랑캐를 막아놨을 때 그 공이 있는 사람은 조를 붙이는데 고려 918년서부터 1392년 기간이 474년 동안 태조는 고려 태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1392년서 1897년 기간이 505년인데 조자 개국 시조에나 붙이는 시효가 붙은 양이 무려 9분이나 됩니다. 일제 태조 이성계에는 고려 태조 이성계 당연하나 나머지 6분은 왜서 조를 붙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붙였다는 것은 엄청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자기가 새로 왕으로 등극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갖고서 나라에서 변란이 생겼는데 그 변란을 평정해 갖고서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 같은 그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조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대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태조왕 빼놓고 크게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 이거는 내부 반란으로 나옵니다. 내부 반란. 외부와의 싸움은 전쟁인데 이거는 내부의 반란. 임진왜란도 외의 난, 정유재란도 외의 난. 임진년의 외가, 즉 우리 조선의 내부에 있던 외가 난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바깥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싸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난이라는 자체는 내부의 싸움은 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거는 조랑 붙일 사항이 아닙니다. 병자, 호란 이것도 똑같습니다. 병자의 그러니까 호하고 외가 같은 지역에 범위 내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호란.
병자호란이라 그러죠. 그 병자년의 전쟁, 호화의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다른 개념이면 내부의 싸움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글자를 풀이해 보면 난이는 내부의 싸움이. 그러면 조선이란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이란 뜻입니다. 조선에 있는 외가, 조선에 있는 호가, 조선 안에 있는 호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21, 22, 23 영조, 전조, 순조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입니다. 조. 이거는 뭔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삭제했거나 삭제했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삭제했으니까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공이나 국가를 세울 정도의 공이 있는 사람한테 조를 붙이는데 21대 영조도 조고 22대 정조도 조고 23의 순조도 조입니다. 이 나라를 개국했을 때는 붙이는 조자를 붙이놨는데 그 이유가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역사서가 왜곡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토가 점점 줄어드는 큰 변고가 생겼고 따라서 서울은 한반도 방향으로 점점 이동하였고 점차 한반도로 오지 않았나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조선의 마지막 후손 대한제국이 한일 합방으로 대륙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곧 조선이 완전히 망하자 마지막으로 한반도로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되자 일제가 만주 계례 정권을 수립하고 당연히 일제가 한반도의 주도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는 원본 세종실록 시리즈를 참고로 하여 한반도 지형에 맞게 교종 세종실록 시리즈를 만들고 일제가 교종 세종실록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세팅 작업을 하고 가짜모, 가짜궁궐, 가짜 유적지, 가짜 비민족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곧 일본이 한민족 대륙 역사를 한민족 한반도 역사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실록 시리즈가 이용되었습니다. 아니면 바로 영조시대 때 한반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와갖고서 정착을 하게 돼서 당연히 한민족 대륙 역사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 대륙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고착시키기 위해서 원본 세종실록지리지는 진해가 가져가고 그것을 교정하여 교종 세종실록지리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륙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조작한 것은 사실인데 그 시기 진짜로 그 대륙에서 한반도에 있는 시기가 옮겨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 기록으로는. 요 밑으로 지진 피해 조선왕조 실록 기록입니다. 이 밑으로는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지진 피해 기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2대 경조 때 이후로 지진이 급감되었습니다. 23대 순종, 24대 헌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27대 순종, 지진수가 급감이 되었습니다. 22대 분명히 경조 때부터 조선에는 엄청난 변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대륙에서 조선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그 정확한 옮겨지긴 과정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한 시기에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차근차근 이동을 하면서 그때마다 임금이 임금이 했는지 조의 임금을 해고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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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오늘은 지진 피해 사항을 통해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